안녕하세요. 속편한TV 현일승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주 체하고 속이 아픈 분들이 많죠. 스트레스와 위장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스트레스성 위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옛 속담이 있죠. 시청자 여러분도 스트레스 때문에 속이 불편해지는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요. 밥 먹다가 싸우기라도 하면 체하는 경우도 있고, 주말에는 괜찮은데 회사에 나가는 주중에는 소화가 안 되고 실직이나 사별, 이혼 등 큰 스트레스를 겪으면서 전에 없던 소화불량, 복통으로 고생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스트레스가 심해서 속이 안 좋을 때 흔히들 스트레스성 위염, 신경성 위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썸네일에 같은 용어를 사용했는데요. 사실 스트레스성 위염의 진짜 이름은 바로 기능성 위장관 질환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과민성 장증후군, 기능성 소화불량이 대표적인 기능성 위장관 질환인데요.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위장 증상에 시달리게 만들지만 막상 검사를 해보면 별다른 이상이 없어요. 황당하죠? 그럼 당연히 머릿속에서는 별별 생각이 다 들게 됩니다. 아니 그럼 도대체 왜 아픈 거야?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네. 숨어있는 암이 있는데 놓친 게 아닐까? 큰 병원에 가서 더 정밀한 검사를 받아야 하나? 하고 말이죠. 오늘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끈질기게 사람을 괴롭히는 스트레스성 위염, 바로 기능성 위장관 질환의 원인과 올바른 대처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능성 위장관 질환은 내시경이나 초음파, CT, 혈액 검사에서 특별한 이상은 없는데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속이 쓰리고 아프고 소화가 안 되고 설사나 변비 같은 위장 증상이 나타나는 병입니다. 암이나 염증 같이 눈에 보이는 병이 없기 때문에 정상처럼 보이지만 위장관 기능에 문제가 생긴 병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스트레스성 위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일단 진료 후에 필요한 검사를 모두 받아야 하고, 자가 진단으로 신경성 위염이라고 생각해서 검사를 받지 않으면 중요한 병을 놓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진료와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스트레스성 위염이라고 하는 기능성 위장관 질환은 어떤 기능에 문제가 생긴 걸까요? 첫 번째는 위장 운동 기능에 문제가 생깁니다. 만약 하루 종일 물구나무를 서는 사람이 있다면 음식을 삼켰을 때 이 음식이 대변으로 나올까요? 네, 맞습니다. 물구나무를 서도 대변으로 나옵니다. 음식이 중력을 이겨내고 입에서 항문 방향으로만 이동하는 이유는 바로 연동운동이라고 하는 위장운동 때문입니다. 음식이 일단 위장 안으로 들어오면 위장을 싸고 있는 근육이 움츠려들면서 음식을 아래로 내려보내는데요. 이렇게 위장관이 있다고 하면 이렇게 리듬에 맞춰서 수축해야 음식을 아래로 내려보낼 수 있고, 이러한 운동을 연동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능성 위장관 질환은 이런 연동운동에 문제가 생깁니다. 박자를 못 맞춰서 동시에 수축하게 되면 경련이 일어나기도 하고, 너무 천천히 움직이면 음식이 내려가지 못하니까 소화가 안 되거나 변비가 생기죠. 반대로 너무 빨리 움직이기도 하는데요. 이때는 설사가 납니다. 두 번째는 위장 감각 기능에 문제가 생깁니다. 위장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아프거나 쓰리거나 더부룩한 증상을 느끼게 되죠. 이건 위장을 둘러싸고 있는 신경, 그 중에서도 감각신경을 통해서 느끼게 되는 건데요. 기능성 위장관 질환이 있는 분들은 이 감각신경이 다른 사람보다 예민한 내장 과민성이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장신경이 예민하다 보니까 보통 사람들은 느끼지 못하는 정상적인 위장운동이나 아주 미미한 염증도 매우 불편하고 아프게 느끼게 됩니다. 세 번째는 뇌와 위장의
신호 전달 기능에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의 뇌와 위장은 뇌장축이라고 하는 신경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데요. 뇌가 위장에서 전달되는 신호를 너무 과하게 받아들이면 위장에 별 문제가 없는데도 통증을 느끼게 되고, 반대로 위장이 뇌에서 전달되는 신호를 비정상적으로 받아들이면 위장 운동에 문제가 생기고 내장신경을 예민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건 마치 사람 간의 관계와도 비슷한데요. 두 사람이 평소에는 아주 친해서 매일 연락하면서 서로 위로도 하고 응원도 해주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다가 한 사람이 기분이 안 좋아지면 평소와 같은 말에도 오해를 하고 서로 싸우게 되는 것과 비슷합니다. 지금까지 소위 스트레스성 위염, 기능성 위장관 질환의 원인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그럼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이 기능성 위장관 질환에 어떻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첫 번째로, 스트레스는 내장신경을 더 예민하게 만듭니다. 사람으로 비유하자면 내가 기분도 좋고 컨디션도 좋을 때는 누가 짓궂은 장난을 쳐도 웃어 넘기게 되죠. 하지만 짜증이 나고 몸도 아플 때 누가 장난을 치면 어떻게 반응하게 될까요? 이때는 주먹이 나갈 수도 있습니다. 같은 장난인데도 내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정반대의 반응이 나올 수 있는 거죠. 내장신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즐겁고 행복할 때는 내장신경도 안정이 돼서 통증을 덜 느끼지만, 스트레스를 받으면 과민한 내장신경이 더 과민해져서 위장 증상이 악화됩니다. 두 번째로, 스트레스는 정상적인 위장 운동을 방해합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으면 위는 천천히 움직입니다. 음식이 멈춰서 내려가지 않으니까 소화불량이 오는 것은 당연하고, 심한 경우에는 복통과 구토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반면 장 운동은 위와 달리 빨라집니다. 장 운동이 빨라지면 변에 있는 수분이 장으로 흡수되지 못하고 떠밀려서 내려오기 때문에 설사를 하게 되거나 장 근육이 경련을 일으키면서 통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스트레스가 일상적인 수준을 넘어서 매우 심각할 때는 내장신경에 영구적인 손상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과민성 장증후군 환자의 반 정도가 어릴 때 일반적으로는 겪기 힘든 정도의 정신적인 스트레스, 경험이 있다고 하는데요. 성인이 된 후에도 사별을 하거나 파산을 하는 등 멘붕 수준의 스트레스는 내장신경을 손상시켜서 기능성 위장관 질환을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은 이후에 위장 증상이 생겼고, 이 스트레스가 해결됐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속이 불편하다면 기능성 위장관 질환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이 많아지는데요. 이 스트레스 호르몬은 장 안에 있는 나쁜 세균의 수를 증가시켜서 장 안에 가스가 차게 만들고 설사와 복통을 악화시키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스트레스는 다양한 경로로 위장 증상을 악화시키지만 대표적인 몇 가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스트레스가 내 위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잘 이해하셨어요? 이런 이유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소화가 안 되고 속이 아픈 거구나 라고 그 원인과 이유에 대해 잘 이해하는 것은 기능성 위장관 질환을 잘 다스리기 위한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검사에서 이상이 없는데도 속이 아픈 이유를 알면 불안감이 해소되고 증상 조절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스트레스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기능성 위장관 질환. 그럼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제가 치료라는 말을 쓰지 않고 굳이 관리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능성 위장관 질환은 뿌리를 뽑아서 없애야 되는 질병이라기보다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 신체적 약점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죠. 누구나 하나쯤은 자신만의 신체적 약점이 있는데요. 기관지가 안 좋은 사람, 관절이 안 좋은 사람, 피부가 안 좋은 사람 등 유독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신체적 약점이 있습니다.
이런 약점은 내 몸의 일부로서 보살피고 관리해야 하는 대상이지 치료해서 없애버리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기능성 위장관 질환도 내 몸에서 없애버려야 할 몹쓸 병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나의 일부로서 받아들이고 평생 보살펴야 할 내 자식과 같이 생각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관리 방법은 크게 약물, 음식, 생활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저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생활요법, 즉 스트레스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스트레스 관리에 있어서는 저보다 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이나 심리학을 전공하신 분들이 더 조예가 깊으시겠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진료실에서 주로 말씀드리는 실제적인 실천 방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서는 첫째, 충분히 쉬어야 합니다. 일과 휴식의 균형이 맞지 않으면 스트레스 관리는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몸만 쉬는 것은 쉬는 게 아닙니다. 머리도 쉬어야 합니다. 퇴근을 저녁 6시에 하고 식사하고 소파에 앉아 있는다 해도 잘 때까지 내일 발표할 회의 걱정, 집안일 걱정, 지난 일에 대한 후회로 머리가 복잡하다면 진정한 휴식이라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30분이라도 자신만의 취미를 가지시길 권해드립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집중하면 걱정과 불안은 사라지고 몸과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편안히 누워서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좋아하는 책을 보거나 꽃꽂이나 바둑도 좋습니다. 실제로 제 환자분 중에는 가구를 직접 디자인하고 만드는 취미를 가진 후에 또 어떤 분은 아마추어 합창을 시작한 후에 매일 노래 연습을 하면서 증상이 좋아진 분도 있어요. 명상과 요가는 기능성 위장관 질환을 호전시킨다는 과학적 근거가 있는 만큼 기능성 위장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에게 추천할 만한 취미생활입니다. 둘째, 내 생각과 감정을 표현해야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내 안에 담아두면 두고두고 스트레스로 작용합니다. 대화할 가족이나 친구가 있다면 무엇보다 좋겠지만 그럴 만한 상대가 없다면 일기를 쓰는 것도 좋습니다. 매일매일 내 생각을 담아내는 블로그를 운영하는 것도 좋은 대안입니다. 종교가 있다면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을 표현해도 좋습니다. 셋째,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합니다. 정해진 시간에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제 시간에 식사를 하는 규칙적인 생활은 스트레스 관리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배고프면 먹고 안 고프면 안 먹고 하는 불규칙한 생활 습관은 몸과 마음을 망가뜨릴 수 있어요. 넷째, 매일 30분 이상 약간 숨차고 땀나는 운동을 하세요. 운동은 자신이 즐겁게 할 수 있는 운동이라면 뭐든지 좋지만 가급적 해가 떠 있는 시간에 야외에서 할 수 있는 유산소 운동이 가장 좋습니다. 뒷산에 오르거나 공원을 빠른 걸음으로 산책하거나 강가를 자전거로 달리면 체력도 좋아지지만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신경물질이 많이 만들어져서 몸과 마음을 안정시킵니다. 특히 숙면을 취하지 못하는 분이라면 낮에 야외에서 하는 운동은 필수입니다. 다섯째, 술, 담배, 과도한 당분과 탄수화물을 끊어야 합니다. 스트레스가 많아서 술, 담배를 끊지 못하고 또 열량이 높은 단 음식이나 탄수화물을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러한 생활 습관이 순간적으로는 마음의 위안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몸과 마음을 점점 망가뜨려서 헤어나올 수 없는 나락으로 빠지게 만듭니다. 스트레스를 풀 목적이라도 몸에 나쁜 것은 당장 중지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스트레스라는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약물 치료와 생활 습관 개선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나아지지 않는 분들은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불안장애나 우울장애는 스스로 눈치채기가 어렵지만 위장을 아프게 하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기능성 위장관 질환은
마음의 병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검사에서 특별한 이상이 없고 오랜 기간 치료해도 증상이 좋아지지 않는다면 한 번쯤은 정신과 전문의사의 진료를 꼭 고려해 보시길 당부드립니다. 마음의 병을 잡으면 위장 증상도 동시에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지금까지 스트레스성 위염, 기능성 위장관 질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하루하루 진료를 보면 볼수록 건강한 몸은 건강한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간의 생존 본능은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부정적인 생각, 안심보다는 의심과 걱정을 하게 만든다고 하는데요. 기능성 위장관 질환으로 진단받은 분이라면 이러다 암이라도 생기는 건 아닐까? 분명히 췌장암 증상하고 같은데 의사들이 못 찾아내고 있는 것 같아 라고 불안과 걱정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기보다는 사랑하는 내 위장아, 내가 좀 약하게 태어났구나. 하지만 괜찮아. 아무 일도 없어. 주인인 내가 잘 보살펴 줄게. 걱정하지 마. 하고 스스로를 안심시켜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어떨까요? 마음이 편해야 속도 편안합니다. 오늘 하루도 속 편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으로 매주 업데이트되는 속 편한 건강 소식을 놓치지 마세요.